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 방송입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이번 상고심에서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절반의 성공 판결을 내려준 10분의 대법관님께 헌법재판소 자빨 판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격 모독한 것에 대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진중히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충실한 부산의 소리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폭거에 의한 폭망한 잔인한 달 4월이 가고 5월 1일과 3일 사이에 대사건이 대한민국 지축을 뒤흔들 만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이재명이나 대통령 탄핵 주동자로 낙인 찍게 보수우파 국민 단두대에 모가지가 잘려나간 배신자들의 처참한 현장에서 영화 아수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볼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의 판결에 불복한 민주당 초선들의 모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사법부 쿠데타로 간주하고 즉각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들 어정생활 1년밖에 안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정말 하다하다 이제는 대법관들마저 탄핵하겠다고 미친 아이가 따로 없을 정도로 미친 발광을 하고 있어요. 마치 미꾸라지에 소금 친 것 같습니다.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들 앞에 있는 것 모두를 따발총으로 싹 다 갈아엎을 테세요.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재가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 알거리를 바로잡아준 것으로서 피고인 이재명은 지난 3월 26일 항소심에서 3명의 얼간이 재판관들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하여 전면 수정하겠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없다. 라며 유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 그들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거의가 없을 정도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지금도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쌍말로 엿된 거죠. 조희대 원장 또한 이럴 거면은 파기자판을 했어야지. 파기환송해서 탄핵의 빌미를 정회했으니 엄청 후회하고 있다. 또 속이 부글부글 간이 확 디비질 만도 하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역시 이런 식의 대결 구도는 호랑이 불알 만지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좋지 않은 경거망동입니다. 물론 끝까지 개망난이 짓거리를 지켜볼 참이지만 이들은 확실한 무기, 부정선거를 믿고 있습니다. 일단 대선에서 이겨먹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의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 함은 대가리가 깨져도 전과자에게 올인된 30% 정도 미친갱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식의 국민이라면 범죄 집단의 폭력적 해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것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어제 5월 3일 국힘당 대통령 후보 당 최종 결선 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을 종이 고양이로 만들어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은 김문수가 당심에서 61.26%, 국민 여론에서 51.81%를 얻어 당신과 민심에서 38.75%와 48.19%를 얻는 데 그친 한동훈을 영원히 퇴출시켜버렸죠. 2024년 4월 총선에서 108석으로 완전 개죽을 쑤고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부끄럼도 모른 채 3개월 후인 7월 24일 법무도 당당히 당대표로 복귀한 그때의 지지율은 62%였습니다. 나경원, 윤상현을 셧아웃 시킬 때만 해도 좋았던 그 기세는 어디론가 가불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쓸쓸히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한동훈은 정치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백담사나 귀동원에서 인간다운 수양을 좀 더 하고 강남 자벌의 허물을 완전히 벗긴 후 윤석열 행위가 김건희 행수님께 석고 대제한 다음 그 다음 국민 앞에 서서 싸이의 말춤을 추어야 됩니다. 그래도 한동훈은 다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망쳐놓은 그 재가의 멍에를 평생을 지고 살아야 된다. 5월의 첫날 이재명 유죄의 희소식과 3일은 국힘당 전대에서 당당히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보수우파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행변도 못 된다는 것이 아직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최종 관문이 남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덕수의 단일화 명분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납득이 될 만합니다. 출마 처음부터 김문수가 보수 후보로서의 집권을 위한 확실한
단일화를 표방했습니다. 확실한 보수우파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히 표 대결을 통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이라면 한덕수를 둘러싼 이낙연 등 빅텐트 등과의 관계 모색이 관건입니다. 사실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철저히 팽을 당한 사람으로서 절대 둘 관계는 복원이 안 됩니다. 이들은 과거 대선 출마 토론 때부터 이재명의 비리를 까발렸던 것이 지금의 범죄 혐의에 진행된 왼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낙연의 입장은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같은 동향이 한덕수가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죠. 통합 좋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치성이 모호한 제2의 국힘당을 만드는 것으로 또 다른 한동훈과 건선동, 건영세 등을 만드는 문제로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답니다. 현재로서는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김문수 캠프의 사정임을 고려한다면 아무튼 향후 단일화 추진위의 행보에 깊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한덕수 단일화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수우파 후보로서의 김문수를 지지하였던 바 처음과 끝까지 김문수 최종 단일화를 위해 마지막 투혼을 다하여 보수우파 국민의 승리의 그날을 위해 매진해야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입니다. 자, 이쯤 하고 무참히 패배하고 영원히 퇴출될 한동훈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세계명문대학과 국가전력 현장에서 쌓아온 깊이 있게 경험하고 국제적인 시각과 정밀한 데이터 그리고 명료한 스토리텔링으로 지성의 목소리를 내는 1978년생 신규진 교수가 쓴 칼럼 중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정치의 기분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교만을 잠깐 소개하면은 그의 나이 30살 처음으로 경험한 감옥 생활은 참혹했다. 3월의 감방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고 시체조차 버리기 주저할 만큼 더럽고 처참한 공간에서 누울 곳조차 없었던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서울운동연합회 선호련 핵심 지도위원이었던 김문수는 보안사에 끌려갔고 완전히 빨가벗겨져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정기 고문을 번갈아 당했다. 그는 모진 고문에도 결코 동료들의 존재를 발설하지 않았다. 침묵은 오히려 더 가혹한 고문을 불렀다. 이 출처는 김문수 스토리 청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청이라는 스토리는 지금은 절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진 교수는 1978년생으로서 나는 개발 독재의 풍요와 탈냉전 민주화 시대의 혜택을 받고 자라온 세대다. 그런 나에게 김문수는 단순한 과거의 정치인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나는 김문수의 자서전과 대담집을 읽었다. 분노와 저항, 그 일관된 키워드를 읽으며 가슴이 저려왔고 어느 순간에 눈물도 흘렸다. 그의 이야기는 흔한 낫대식 훈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스토리였고 체험 그 자체였다. 그런 김문수를 향해 세상 모든 사람을 기소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검사가 이재명보다 정가가 많은 사람이라고 조롱했다. 참담한 일이다. 인간 김문수가 감내한 시대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정가의 숫자로 인생을 재단하는 것은 모욕 그 자체다. 그 정치검사는 이 당을 헌신해온 선배 정치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국민 눈높이를 운운했다.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는 뛰어날지 몰라도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가슴을 울린 적이 없다. 국민이 가슴으로 지지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 정치검사는 과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 기소 문제를 두고 죄 빼달라고 청탁했다고 공격했다. 본능은 여전히 검사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숙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내란 수괴하고 욕하도록 프레임을 설계했던 그 정치검사는 이제 이 당을 내란 동조당으로 몰고 가며 자신만 정의롭고 똑똑한 척 교원 언책으로 이 당을 헐값에 저가 매수하려 한다. 그는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았고 뛰어난 머리로 법무부 장관도 수행했으며 체포동의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냉담했다.
이재명 구속되지 않았고 국힘당 총선은 참담하게 패배했다. 그 책임은 남 탓으로 돌리서 자신은 여전히 잘났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에게 권하고 싶다. 김문수의 자서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이 귀중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공장에서 손과 발이 눌러가며 일한 국민들이 어떻게 나라를 일구었는지, 그 처참한 역사를 가슴으로 체득하라고. 영원히 공허한 자가 그럴듯한 외연과 자기 치정만을 국가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의 부상은 결국 보수 우파가 썩어 문드러지고 몰락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징표에 불과하다. 정치의 기본도 모른 채 수사의 기소의 본능만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교만이 보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규진 교수의 끝말은, 그의 말은 다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이미 썩어 있다고 맺었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2014년 1월에 1973년생 한동훈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동훈도 가고 순위도 가고 철수도 가니 강남 좌빨이 설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아주 먼 것으로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3개월 후에 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왜? 그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지켜보며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